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희안의 돋보기 뉴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역사를 재현하는 영화들이 다수 제작되고 있습니다. 대중들에게 역사를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상기시킨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 영화들입니다. 최근에는 영화뿐만 아니라 역사를 다룬 드라마도 등장하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역사 영화 및 드라마들이 부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제공하여 미디어의 역사 왜곡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달 윤희안의 돋보기 뉴스에서는 역사적 사실을 다루는 미디어의 올바른 방향성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7월 개봉한 영화 나란 말싸미가 역사 왜곡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 다룬 몇몇 영화와 드라마가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과연 진실과 허구의 경계는 어디까지가 적정한가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시민들의 역사 영화에 대한 생각, 전문가가 말하는 진실과 대중이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 김동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셜 사이트에 영화 나란 말싸미, 군함도라는 단어만 쳐도 자동 완성의 역사 왜곡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영화 나란 말싸미는 위작으로 밝혀진 원각 선종석보의 내용을 사실처럼 꾸며 역사 왜곡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영화 군함도는 총을 탈취하여 맞서 싸운 장면을 담아냈지만 현실은 탈출을 절대 할 수 없는 구조의 지옥의 섬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역사를 왜곡하였습니다. 영화를 보는 시민들은 영화 속 내용들을 실제 사실이라고 인지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 다루는 영화들에 대해서는 영화 속 내용들이 곧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경향이 더욱 높습니다. 과연 영화를 보러 온 시민들은 위의 영화들이 역사 왜곡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부분에서 역사 왜곡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아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군함도를 봤습니다. 저는 덕혜옹주와 군함도 영화 봤습니다. 덕혜옹주와 군함도 영화 모두 일제강점기 시대를 다룬 영화다 보니까 그 시대에서 일제가 조선에 했던 만행들과 또 그것에 맞서 싸운 독립투사분들의 활동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영화 보기 전에는 몰랐다가 보고 후기를 찾아보고 알게 되었어요. 네, 덕혜옹주에 관해서는 논란이 되게 크게 일어나서 알고 있었는데요. 덕혜옹주가 실제로 그렇게 일제에 대해서 대항했던 기록이 없다고 들었는데 영화에서는 직접 싸우고 이런 장면이 포함돼서 그런 점이 논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 왜곡은 괜찮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성인들은 영화를 보고 후기를 찾아보기도 하고 해석 같은 걸 찾아보기도 하는데 학생들은 아직 얘기만 하고 후기를 딱히 찾는다거나 해석을 찾는다거나 하진 않는 것 같아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조금 규제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영화들의 경우 역사를 다룬 그런 역사 영화다 보니까 제 경우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보기에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최대한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찍으면서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100% 사실을 반영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최대한 역사를 반영해서 영화를 제작하는 것이 바른 역사 인식을 갖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화여자 대학교 학생 4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중매체를 이용하며 대중매체가 자신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는 36.7%, 그렇다는 49%로 집계되어 SNS 영향력에 대해 긍정적인 사람의 비율이 과반을 초과했습니다. 반면 보통이다와 그렇지 않다의 답변 비율은 각각 12.2%와 2%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미디어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영화는 영화적 재미를 위해 과장이나 각색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역사를 그대로 반영한 영화를 제작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역사를 왜곡한 영화들에 대해서 역사적 사건들을 연구하는 전문가의 의견은 어떠한지, 대중들 사이에서 역사 왜곡이라고 주장되는 부분들이 실제로 역사 왜곡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는 영화가 다릅니다.
그건 그 영화를 만든 허진호 감독도 밝히고 있거든요. 영화에 나오는 강제징용 노동자들 앞에서 그 연설 장면, 그것도 허구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허구적인 장면을 집어넣느냐. 만약 이 영화를 비극적인 영화로 만들면 흥행이 될까요? 관객들이 보고 싶어하는 장면을 집어넣는 겁니다. 군함을 닮은 섬이 군함도고 하시마 섬이지 않습니까? 조선인들이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일을 했었고 한강 속 온도는 무려 45도라고 했어요. 122명이 죽음을 당했는데 상당 부분이 영양실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반발 자체가 힘들죠. 사실 비극적인 사실이지만 희망을 주는 탈출하는 것으로 바꿔놓은 거죠. 영화일 뿐 실제 사실은 그렇지 않죠. 비극으로 끝났죠. 그건 영화 속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만 아쉽다면은 부남들이 비극적인 면을 홍보 자켓으로 집어넣었거든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는 실제 진실이 드러나기보다는 마치 탈출 액션 영화 같은 블록버스터에 지나지 않는 그렇게 비춰지냐면 좀 아쉬운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 최초의 콘크리트 아파트가 들어선 일본 근대를 상징하는 문화유산을 등재시키려고 했는데 당연히 여기 반발을 했죠. 왜냐하면 군함도 속에 일하는 사람들이 조선인 또 중국인도 있거든요. 강제징용에 대한 면을 부각시켜서 등재를 반대했었죠. 그런데 등재할 때 강제징용했다는 이걸 남기기로 약속을 하고 등재가 되는 걸 허용해 줬거든요. 약속을 위반하고 아직도 그 강제징용 문구를 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는 정서를 뒤집을 만한 역사 기록이나 이런 거는 없죠. 1443년 그때 기록에 이달의 임금께서 언문 28자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왕조실록에 적혀 있는 거고 책 이름이 훈민정음이죠. 임금께서 한글을 만들었고 이것이 지어진 원리와 용법에 대해서 집현전 학자들에게 자세하게 풀어서 적으라고 해가지고 이걸 적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 것이 이제 있는 실질적인 기록이고 한글 창제된 다음 해인 1443년에 한글 반포를 반대하던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 선생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그 반대 상소를 올리게 되죠. 그 임금께서 만든 글자가 아주 신묘하기는 하다. 그러나 이것은 중국에 대한 사대예에 어긋난다. 결국은 그걸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걸 만든 주체가 임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종께서 만든 게 근거가 분명한 1446년에 세종의 부인이죠.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처음으로 신미대사와 세종이 만나게 돼요. 그 기록이 일단 왕조실록에 나오게 되는데 조선왕조실록에서 세종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그 다음인 아마 문종편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난 것 자체가 46년인데 그 이전에 43년에 한글을 만들었다? 시기적으로 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죠. 당연히 흥행 때문이죠. 원래 영화란 자체가 사실을 그대로 담아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각색을 해야 되겠죠. 각색이 지나치다 보면 당연히 역사 왜곡 여지가 있고 논란의 여지가 있고 또 심지어는 소송까지 제기될 수가 있는 거죠. 각색을 안 할 수는 없고 영화 속 주연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사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영화 시작할 때 그 주연 장면들은 창작이라는 걸 밝혀두지 않겠죠. 일단 역사를 소재로 한 영화는 만든 목적이 뭘까요? 당연히 흥행이거든요. 역사를 소재로 했다고 해서 영화는 그 역사를 그대로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역사를 그대로 담아내면 그는 역사 영화가 아니라 역사 스페셜 혹은 역사 다큐멘터리가 되거든요. 역사를 바꿨다고 해서 그걸 다 역사 왜곡으로 간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가급적이면 각색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표현의 자유가 이렇게 허용이 커져야지만 또 좋은 작품도 나오고 수준 높은 작품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역사 왜곡이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바꿨다고 해서 왜곡은 아닙니다. 실제 사실을 바꾼 것을 거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을 때 이때는 그냥 각서로 넘어갑니다. 실제 사실과 각색이 픽션이 아주 교묘히 결합됐을 때 이게 오히려 역사의 소지가 많습니다.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역사 왜곡의 소지가 있는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없는 것을 막 지어내는 그런 것이 영화의 또 주된 문화예술로서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 같은 걸 통해서 어떤 역사적 사실을 배우려고 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을 배우려고 하는 거는 역사서를 통해서 역사 기록을 통해서 직접 공부를 해야 할 테고 그렇지 않고 영화에 나오는 것들은 어떤 때는 역사적 사실에 부합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만 해가지고 어떤 재미를 낼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막 뒤틀고 또 상상물을 거기다가 이제 뒤집어 씌우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화에서 본 걸 가지고 그게
역사 사실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마 현대인의 형식으로서는 적절하지 않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역사 공부를 좀 게을리하고 우리 사회가 역사를 많이 가르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그렇게 영화를 보면서 아 저게 역사적 사실일 것이다 라고 잘못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영화를 볼 때도 역사적인 사실관계는 공부를 더 한다든지 미리 살펴보고 또는 뭐 영화를 본 다음에 찾아본다든지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러한 역사 왜곡 영화는 일반 대중, 전문가들에게까지 명백한 역사 왜곡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 관련 영화는 우리의 역사를 다루고 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영화를 소비한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역사를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윤희안의 돋보기 뉴스 김동주였습니다. 조선의 제10대 왕이었던 연산군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역사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은 누구도 조작할 수 없어야 하며 더 이상의 실수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과거를 잊지 않은 채 역사에서 얻은 배움만을 바탕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